じられしクイーンシーの王は900年を経て鼓動を取り戻し、90年を経て理智を取り戻し、9年を経て力を取り戻し、9日間をもって世界を取り戻す。行くぞ、世界の終わる9日間だ。평화롭던 소울소사이어티에 경계 경보가 울립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량의 호로 소멸로 인해 두 세계의 경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이를 보고받은 12번대 대장 쿠로츠치 마요리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사신대행 소실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야기는 이치고가 현세에서 호로의 습격을 받은 엑스트라 사신을 구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신을 구해주고 집에 모여있던 이치고 일행에게 의문의 적이 찾아오고, 이에 이치고는 자신의 이름을 이반이라 밝히는 그에게 그때와 같이 발차기를 날려버렸죠. 얼굴에 쓴 가면을 보며 녀석을 아랑칼이라 예상하였지만 그는 이를 강력히 부정하며 펜던트를 꺼냅니다. 한편 소울소사이어티에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루콘과 주민들의 의문의 소멸 현장과 1번대 막사를 급습하는 의문의 집단. 약 3분 동안 1번대 대원들과 부대장 사사키베 초지로를 처리한 그들은 다세우 소울소사이어티는 반델라이히에 의해 섬멸당할 것이라며 선전포고하였고, 이에 총대장은 서둘러 칼을 휘둘러 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초지로는 놈들은 만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사망합니다. 우류가 지니고 있던 것과 같은 펜던트, 얼굴에 붙어있는 가면, 그리고 어째서인지 집요하게 만해를 유도하는 이반. 녀석의 정체를 가늠하던 이치고는 이내 그 도발에 응해주기로 결심합니다. 만해를 해방하자 의문의 메달을 꺼내 발동시키는 이반. 그것은 빛을 내뿜으며 이치고의 만해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치고에겐 메달이 통하지 않았고, 호되게 당한 이반이 그림자 속으로 도망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잠시 후 이치고 일행도 소울소사이어티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고, 마음이 심란해진 이치고는 순찰을 돌며 생각에 잠기는데, 그때 하늘에서 네루가 떨어집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점령당한 웨코문드를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이곳은 어딘가의 그림자 속, 보이지 않는 제국 반델라이히, 이 모든 사건의 원흉 반델라이히의 수장 유하바하, 퀸시의 황제로 불리는 그는 천년 전 전쟁에서 패한 뒤 자취를 감춘 후 지금까지 힘을 길러왔습니다. 웨코문드 침공 역시 아랑카를 전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이 모든 것은 소울소사이어티 침공을 위한 초석에 지나지 않았죠. 한편 호정 13대는 초지로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1번대 부대장 사사키베 초지로 타다오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장 중에서도 고참인 주시로와 쿄라쿠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해를 습득한 강자였고, 이에 대장이 되어야 마땅한 사신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대장의 공석이 생길 때마다 제안을 거절하며 1번대 부대장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총대장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죠. 야마모토 겔류사이가 있는 한 평생토록 일개 부대장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사내, 그런 사내를 잃은 총대장의 소리 없는 탄식이 느껴집니다. 이후 적군의 정체가 퀸시라는 것이 확실시되었고, 이에 호정 13대는 전쟁 준비에 착수합니다. 한편 퀸시의 천적인 아랑카를 도울 수 없다는 우류를 제외한 이치고 일행은 때마침 등장한 우라하라 키스케의 도움으로 웨코문드로 이동하는데, 이전에 이치고의 싸움, 초지로의 사망, 그리고 웨코문드의 사태를 보며 키스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남깁니다. 잠시 후 웨코문드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을 점령한 경비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고, 눈앞에 펼쳐진 시체들로 즐비한 참담한 광경에 이치고는 적진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 그와 동시에 그곳의 통갈수렵대장 키르게 오피와 마주하게 됩니다. 반델라이히의 정예부대 슈테른리터, 그 중에서도 선별된 대장급 퀸시에게만 부여되는 유하바하의 피, 그 피를 마신 자는 슈리프트라는 고유의 알파벳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키르게 오피 또한 슈리프트 J, 더 J를 부여받은 퀸시,
그는 하리벨의 측근 아랑칼 셋을 생채기 하나 없이 여유롭게 제압하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합니다. 더욱이 그는 이치고가 최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특기 전력이라는 말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공격을 가했고, 이내 이치고는 비영각을 사용하는 녀석들을 보며 놈들의 정체가 퀸시라는 것을 확신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치고의 위치를 보고받은 유하바하는 이치고를 피해 슈테른리터를 이끌고 소울 소사이어티로 향합니다. 한편 반델라이히가 침입하던 시기에 벌어졌던 루콘과 주민 소멸 사건의 진실은 모두 마유리의 소행이었는데요. 대량의 호로 소멸로 인해 무너진 혼백의 균형을 다시 맞추겠다는 명목으로 비밀리에 약 28,000명의 루콘과 주민을 소멸시킨 것이었죠. 이에 총대장은 미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기술개발국의 미흡한 보고와 대처를 탓하였지만, 마유리는 코웃음을 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천년 전 당신이 그 사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카롭게 되받아칩니다. 키르게의 공격을 맨손으로 막고 되받아친 이치고는 그의 것이 우류의 것보다 강하다 평하였지만, 키르게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퀸시의 최종 형태 폴슈텐디히를 해방하죠. 그것을 본 이치고는 우류가 사용했던 퀸시 레트슈티를 떠올렸지만,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키르게는 폴슈텐디히는 그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며 일격을 가합니다. 가까스로 공격을 막은 이치고는 애써 여유를 부리며 오라천충을 날려보는데, 하지만 통할 리 없었고, 키르게는 이내 3000결순뿐 아니라 주변의 영자를 전부 흡수해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합니다. 위기의 순간, 분노한 하리벨의 3인방이 불러낸 아이온으로 인해 키르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다시 일어난 키르게는 머리에 있는 원을 사용해 아이온마저 흡수해버렸고, 이내 더 흉측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각성합니다. 살기를 느낀 3인방은 결계를 펼쳐 몸을 숨겨보았지만 이마저도 흡수당해 위기에 처하는데, 마네를 해방한 이치고가 등장. 한편 침공에 대비하고 있던 호정 13대의 머리 위에 유하바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와 동시에 정명정 곳곳에 솟아난 푸른 불기둥 속에서 슈테른리터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침공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3번대 부대장 키라가 순식간에 당하며 상황은 절망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죠. 슈테른리터들은 순식간에 대원 1000명 이상을 처리해버렸고, 곧이어 각 부대의 대장급 사신들도 그들과 대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녀석들은 블루트라는 방어 능력으로 피부에서 문양을 발현시키며 공격을 막아냈고, 당황한 렌즈에게 또 다른 슈테른리터가 급습하며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벽쿠야가 모습을 드러내 공격을 막아줍니다. 벽쿠야는 천본행을 사용해 에스노트의 블루트를 뚫어 상처를 입혔고, 이어 바닥에 구멍을 뚫어 마스큘린까지 떨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적군이 마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압할 수 없는 상대임을 직감했고, 벽쿠야를 비롯한 다른 대장들은 부관에게 자신들의 마네가 봉인된다면 대신 쓰러뜨려 달라는 말과 함께 마네를 해방하죠. 그들의 예상대로 슈테른리터들은 메달을 꺼내 마네를 무력화시키는데, 놀랍게도 그 능력은 마네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 빼앗는 것이었죠. 천정공라로 이를 보고받은 다른 대장들은 절망에 빠졌고, 충격의 여파로 고참인 쿄라쿠마저 한쪽 눈을 잃어버립니다. 마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쓰러뜨릴 수 없지만 마네를 해방하는 순간 빼앗겨버리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이때 기술개발국의 아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치고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곧바로 추적한 결과 이치고의 영자 흔적이 우라하라 상점에서 끊겨 웨코문드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에 곧바로 키스케에게 연락을 취한 아코는 이치고가 이미 퀸시와 교전 중이며 어째서인지 이치고의 마네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치고라면 틀림없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호정 13대는 그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빼앗기지 않은 마네로 키르게를 압도하던 이치고는 키스케와의 협공으로 결국 녀석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즉시 소울 소사이어티로 향하는데, 다시 일어난 키르게의 더 제일 공격에 발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 후 키르게는 누군가에 의해 사망. 또한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버린 이치고는 바깥에서는 그 누구도 그의 영합을 느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죠. 세상과 격리된 이치고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소울 소사이어티에 울려 퍼지는 비명뿐이었습니다. 한편 바쿠야는 공포를 이용해 공격하는 슈리프트 F 에스노트에게 고전하는데요. 이제껏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공포를 뛰어넘어 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마음의 심지는 이미 공포로 둘러싸이게 되었죠. 그렇게 벽구야는 자신의 만해에 잔혹하게 짓밟히게 되면서 찬란했던 그의 벚꽃은 져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루키아와 렌지도 심각한 중상을 입은 절체절명의 상황. 그 순간 유하바하와 그의 오른팔 유그람 하시발트 앞에 11번대 대장 자라키 켄파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해는 물론 심지어 시해조차 없이 대장의 자리에 오른 사나이. 빼앗길 만해조차 없었던 자라키는 손쉽게 슈테른리터 3명을 처리하고 그들의 앞에 도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각 6번대 부대장 히사기 슈헤이를 압도하고 있는 슈리프트 오 드리스콜 베르치. 녀석은 바로 1번대 부대장 초지로의 만해를 빼앗은 놈이었죠. 위기의 순간 분노에 가득 찬 총대장 야마모토 갤류사의 시게쿠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에 드리스콜은 초지로를 비아냥대며 그에게서 빼앗은 만해 황황 엄령이궁을 해방하죠. 2000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초지로의 만해, 천둥에 맞은 갤류사이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 옛날 이마에 A자 흉터 때문에 불렸던 야마모토 시게쿠니의 또 다른 이름 에이지사이. 본인은 이 별명을 못마땅히 여겼으나 그의 무공이 쌓일수록 그 이름은 점점 더 널리 퍼져갔죠. 초지로 역시 그를 에이지사이라 불렀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무례가 아닌 존경의 표현이었죠. 그의 존경심은 가히 집요할 정도였습니다. 정식 문화생도 아님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자신을 오른팔로 받아달라 간청했고, 이에 만해를 습득해 자신을 쓰러뜨려 보라는 시게쿠니의 말에 한 달 만에 만해를 습득해올 정도였습니다. 피를 토하는 노력 끝에 연마한 그의 만해는 결국 야마모토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죠. 그로 인해 이마의 A자가 C자가 되어 대원들 사이에서 주지사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초지로는 자신이 남긴 흉터 따위가 감히 그의 존함을 받고 나선 안 된다며 변함없이 그를 에이지사이라 불렀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인 듯 시게쿠니는 초지로를 위해 자신에게 갤류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초지로의 만해를 온몸으로 받아낸 야마모토는 분노를 터뜨리며 녀석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후 복수를 마친 총대장은 엄청난 영합을 내뿜으며 날아갔고, 이를 느낀 대원들 또한 갤류사이에게 꾸중이라도 들은 듯 사기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자라키는 유하바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고, 그들의 전장에 갤류사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와 동시에 그를 기다렸다는 듯 슈테른 리터들이 급습.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갤류사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죠. 갤류사이의 거센 기세에 유하바하는 칼을 빼들었고,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망카이 갤류사이는 천년 전 그를 쓰러뜨렸던 만해 자나테도를 해방하죠. 장강호 타치. 그가 만해를 해방하자 소울소사이어티의 모든 물이 증발해버렸고, 그의 검은 불이 꺼진 재처럼 시커멓게 그을려져 있었죠. 배어도 나오지 않는 불에 당황한 유하바하. 하지만 검끝이 바닥에 닿자 땅이 꺼져버립니다. 여기서 자나테도의 진가는 동서남북의 4가지 형태의 다른 기술을 발동시킴으로써 발휘되는데, 먼저 동우기린, 자신의 모든 열기를 칼끝에 집중시켜 유하바하의 검을 잘라내었죠. 이어지는 잔이로기는 몸에서 1500만도의 열을 내뿜었습니다. 그 열기는 그야말로 태양 그 자체였고, 이를 본 유그람조차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는 화염이라 평가하였죠. 위기를 감지한 유하바하는 급히 방어기술 장크트 츠빙어를 펼쳐보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남 화화 10만 억사 대장진으로 망자들을 일시적으로 부활시켜 죽은 부하들의 얼굴을 눈앞에 들이밉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간 유하바하는 간신히 이를 뿌리치고 돌진하였지만 마지막 후 천지회진의 일격으로 유하바하의 몸을 두동강내 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뵌 녀석은 가짜였고, 그와 동시에 1번대 막사를 날려버리며 진짜 유하바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번대 지하에 있던 특기 전력 아이젠 소스케를 포섭하려다 거절당하고 오는 길이었죠. 이내 갤류사이는 다시 한번 만해를 해방하려 하였지만 빼앗겨버렸고, 결국 몸이 두동강나 사망하게 됩니다. 유하바하는 소울소사이어티 최강사신인 갤류사이를 특기 전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갤류사이가 창설했던 초대 호정 13대. 호정이란 이름은 단지 허울에 불과한 암살자 집단이었고, 그들을 통솔했던 갤류사이 또한 적을 치기 위해서라면 인간은 물론 부하의 목숨도 가볍게 여겨 이용해버리는 검의 막이었지만,
호정은 평화를 얻으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늘려갔고 긍지를 위해 앞뒤를 재며 망설이는 나약한 무리로 전락했습니다. 유하바하는 겔류사이가 인간인 오리히메에게서 왼팔을 되돌릴 수 있었음에도 끝내 치유를 선택하지 않았던 점, 아이젠과의 싸움에서도 인간인 이치고를 전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꺼려했던 점, 그리고 이번 사태까지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겔류사이를 특기 전력에 분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겔류사이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소멸시킨 유하바하. 그는 곧바로 졸병인 졸다트를 대거 투입하며 남아있던 대원들을 가차없이 유린했죠. 그렇게 호정 13대는 몰려드는 적군의 기세에 밀려 전장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순간 혼신을 다한 아콘의 슈퍼세이브로 더 제이를 타파한 이치고가 등장합니다. 렌지와 루키아, 그리고 본인보다 둘을 더 걱정하던 벽후야의 마지막 부탁. 참담하게 무너진 소울 소사이어티의 광경을 본 이치고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하바하에게 곧바로 날아가 그를 향해 질문을 던졌죠. 그 한마디에 이성을 잃은 이치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라천총을 날립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유하바하는 그대로 이치고의 목을 찔러버리는데, 그러나 어째서인지 이치고의 몸에 블루트가 발현되며 공격을 막아냈죠. 이에 유하바하는 이치고가 키르게의 더 제이를 파괴하기 위해 발생시킨 영합으로 인해 퀸시의 영합이 이치고의 근원을 깨어버렸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였죠. 그리고는 이치고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안타까운 눈빛과 함께 그를 반델라이히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권회 활동 시간이 종료되며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를 저지하려던 이치고는 천세차머리 부서지며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침공이 끝난 뒤 부상자 처치의 급급한 상황 속에서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벽후야와 켄파치는 살아남았지만 대장으로 돌아오기엔 치명적인 중상이었고 시체조차 남지 않은 총대장의 죽음은 그 절망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죠. 하지만 새롭게 임명된 총대장 쿄라쿠 슌스이는 호정 13대는 망자를 애도하는 존재가 아닌 소울 소사이어티를 지키는 조직이라며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선언합니다. 한편 이치고는 부러진 천세 참호를 고치기 위해 마요리를 찾아가지만 부러진 만에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영왕궁에서 영왕을 수호하는 영번대가 정령정에 행차한다는 소식에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영번대의 구성원은 5명의 대장, 그리고 그들의 총 전력은 호정 13대 전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영번대는 괴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영왕의 의지에 따라 무너진 호정 13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정령정으로 내려온 것이었고, 이에 이치고를 포함한 재기불능 상태인 벽후야, 렌지, 루키아, 부러진 천세참을까지 모두를 영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치고는 혼란에 빠진 정령정의 상황과 웨코문드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떠올리며 망설였지만 웨코문드에서 무사한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영번대와 이치고 일행은 폭죽 가문 시바 쿠우카쿠의 도움을 받아 하늘 위로 쏘아 올려집니다. 영왕궁에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 영번대의 뼈로 만든 왕건 혹은 영번대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죠. 과거 아이젠 소스케는 자신의 영술로 직접 왕건을 만들어 침입하려 하였고, 이번에 나타난 퀸시들은 그걸 능가하는 거학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왕궁은 본전과 그 주위에 떠있는 5개의 영번대의 성, 그리고 지금 서있는 입구인 표참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중 이치고 일행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천탄귀 기린지 텐지로의 기린전이었죠. 온천처럼 보이는 이곳은 텐지로의 회복술의 일종으로 백탕에서 짜낸 상한 영합을 피해 연못지옥에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이었고, 우라라의 온천 또한 이것을 베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고 텐지로의 일격에 맞은 이치고는 자신의 상처가 다 나았음을 알아챕니다. 그렇게 동시에 치유를 마친 렌지와 함께 다음 성으로 넘어가는데, 텐지로는 그들이 방호탕이 없이 온천에 들어갔다는 점, 한때 뇌신이라 불렀던 자신의 주먹을 반격해 금을 가게 한 이치고를 떠올리며 여왕님이 반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말을 남겼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강 히키오네 키리오의 와돈전. 그녀는 빡세게 굴릴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푸짐한 음식을 대접했죠. 젓가락질을 멈춘 이치고는 이렇게 놀고 먹기만 해도 될까 의문을 품었지만, 렌지는 빡센 수련도 몸부터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라며 더 처먹으라 답하였죠.
동시에 요리를 마친 키리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졌는데요. 이는 요리에 영합을 쏟아부어 살이 빠진 것이었죠. 그녀는 영번대 전원은 소울소사이어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여왕에게 역사 그 자체라고 인정받은 자들이며, 이에 텐지로는 회복술을, 그리고 자신은 가짜 영혼과 그것을 체내에 집어넣는 기술인 의혼을 만들었고, 방금 전의 식사로 둘의 몸에 더 강력한 영합을 깃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여 다음 궁인 봉황전에 있는 이마이야 오에츠를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그가 만든 것은 바로 참백도였죠. 그렇게 봉황전에 날아온 둘에게 불빛과 함께 이마이야 오에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라다이스였죠. 이에 둘은 적응하기 힘들다 생각하였지만 돌려보낸다고 협박하는 오에츠에 도계자를 박으며 빠르게 적응합니다. 잠시 후 진짜 봉황전에 도착한 둘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오에츠는 봉황전은 자신을 제외하곤 전부 참백도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것을 분간조차 하지 못했던 둘에게 하나의 시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술렁거리는 녀석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어둠 속에 있던 존재들의 정체는 이름 없는 참백도, 천타. 호정 13대 전원은 입대와 동시에 천타를 부여받고, 이를 연마해 영혼이 천타에 투영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참백도가 탄생하는 것이었죠. 오에츠는 참백도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분노한 천타들의 선택을 받으라고 합니다. 한편 총대장 쿄라쿠는 중앙 46실에 만료에도 불구하고 자라키 켄파치에게 참수를 가르치겠다고 선언. 이에 중앙 지하 대감옥 최하층 무관에 불려간 자라키는 누군가와 싸우게 되는데, 그자의 정체는 현 4번대 대장이자 초대 켄파치 우노하나 야치루였죠. 호정 13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전투강들이 모인 11번대, 그리고 그 틀을 만든 자가 바로 초대 호정 13대 11번대 대장 우노하나 야치루. 둘은 서로의 욱신거리는 상처를 떠올리며 검을 부딪힙니다. 칼을 한번 맞대면 비로소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 둘도 이를 직감한 듯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온 상태였죠. 동경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잔꾀를 부린다며 호통을 치는 자라키였지만, 우노하나는 과거의 자라키는 잔꾀조차 부릴 여유도 없을 정도로 강했다고 반박하며 약해진 그를 몰아세웠죠. 이에 자라키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게 해준, 그리고 싸움을 즐겁게 만들어준 그녀를 이기지도 못한 채 죽는 자신에게 슬퍼하며 목을 찔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식이 날아갔던 것이었고, 그 후로도 자라키는 몇 번이고 의식이 날아갔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죠. 둘은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운 싸움 속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의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초대 켄파치 우노하나. 그런 그녀의 앞에 시체상과 함께 나타난 어린 시절의 자라키. 자라키는 검과 그리고 싸움에 실증나 있던 그녀에게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극한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죠. 더욱이 호정 13대 대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일부러 족쇄를 채워가며 대등하게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라키도 마찬가지. 난생 처음 싸움의 즐거움을 선사한 강자. 하지만 이마저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싸움을 즐길 수 없다 생각했던 그는 스스로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봉인해 아슬아슬하게 싸우는 기쁨을 알아버렸죠. 그렇게 둘은 칼을 맞대며 전에 없던 기쁨을 손에 넣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자라키보다 약하다는 것을. 우누하나는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조금씩 짓밟아 봉인시키는 자라키를 보며 그를 그렇게 만든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싸우는 기쁨을 알게 해버린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그가 강적과 싸우며 조금씩 족쇄를 부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라키를 제외하고 그 누구보다 강한 자신만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번이고 죽이고 몇 번이고 치유해주는 것이었죠. 빵카이. 우누하나는 만회, 개진을 해방합니다. 오직 싸움만을 위해 치유의 기술을 습득했던 그녀는 즐거워서 괴성을 지르는 자라키를 셀 수 없이 쓰러뜨리고 치유해 주었죠. 싸움을 위해 자신을 봉인시킨 자라키와 싸움을 위해 치유를 배운 우누하나. 우누하나는 이제껏 치유를 배워온 이유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 그녀는 족쇄를 전부 풀어버린 자라키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켄파치의 이름을 건네주며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켄파치가 된 자라키에게 드디어 그의 참백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한편 천타의 선택을 받은 렌지와는 다르게 이치고는 실연에 불합격했는데요. 이에 오에츠는 그를 현세로 내쫓아버립니다. 상당히 냉철한 판단처럼 보였지만 이는 천타를 연마해 참백도로 각성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영혼의 소재, 즉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현세로 쫓겨난 이치고는 아버지 이신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때는 아이젠의 호로아 실험이 한창이었을 무렵 시바 가문의 당주이자 10번대 대장을 맡고 있던 시바 이신. 그는 어느 날 현세의 사신들이 원인불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카라쿠라 마을로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아이젠의 인공호로 화이트와 싸우게 됩니다. 녀석은 세로까지 사용하는 메노스급의 호로였고 이에 이신이 참백도를 사용해 일격을 가하는 사이 뒤에서 접근한 아이젠의 기습에 당해버렸죠. 절체절명의 순간 한 여성이 그를 구해줍니다. 여성의 정체는 쿠로사키 마사키 퀸시였죠. 그녀는 순혈 퀸시로서 이시다 가문에 들어가 훗날 우류의 아버지인 이시다 류켄과 약혼한 상태였고 저택에서 느낀 강력한 영합에 이끌려 사신과는 엮이면 안 된다는 류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녀는 공격을 피해 달려드는 화이트에게 일부러 물리며 확실하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녀석은 이내 자폭을 시도했고 이를 이신이 대신 막아줍니다. 그렇게 화이트가 소멸한 뒤 그녀에게 웃으며 정체를 묻는 이신에게 퀸시임을 밝히는 것을 잠시 고민하는 마사키였지만 이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신은 실제로 퀸시를 처음 본다며 미소를 지었고 이에 마사키도 함께 미소를 지으며 태어나서 처음 본 사신에게 다정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후 이신은 마사키를 위해 호정에 그녀에 대한 것을 누락해 보고하였고 사신인 자신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정체까지 밝혀준 그녀의 용기를 떠올리며 정식으로 인사하기 위해 현세로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마사키는 화이트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호로아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신은 그녀를 들고 달려가는 류켄과 마주쳤죠. 마사키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라며 류켄이 죄책감을 묻는 사이 둘에게 우라하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혼백에 호로를 흘려넣어 혼백의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호로화. 아이젠이 진행하던 이 실험은 본래 사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최종적으로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자멸해버리는 이른바 혼백 자살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했죠. 마사키 역시 이대로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라하라가 제시한 방법은 호로와 정반대의 성질의 혼백을 직접 주입해 강제로 밸런스를 맞춰놓는 것. 하지만 그녀를 인간의 상태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곁에서 계속 호로아를 억눌러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약혼자였던 류켄은 거짓말이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선택권이 있는 자는 사신인 이신뿐이었습니다. 키스케는 이신만이 자신이 만든 가짜 인간의 몸에 들어가 호로와 퀸시에 상반되는 인간과 사신의 힘으로 마사키의 혼백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죠. 하지만 한번 그 몸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사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큰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읽는 것뿐인 제안에 류켄은 이신이 그런 선택을 받아들일 리 없다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신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미련에 발목 잡혀 은인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내일의 내가 스스로를 비웃게 될 것이라며 평생 마사키를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죠. 그 듬직한 결심 앞에 류켄은 결국 그녀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내 의식이 거행됐고 이씨는 월화천총을 사용해 마사키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사키는 이시다가를 떠나게 되었으며 대학생이 된 그녀는 진료소를 차린 이신과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죠. 이신은 자신이 소울 소사이어티에서 죄를 저질러 추방당했다고 둘러댔지만 눈치가 빠른 마사키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했을 거라고 이신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키라면 그 어떤 거짓말이라도 모두 꿰뚫어보고 그마저도 용서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마사키를 예전에 둘이 함께 봤던 영화 속 태양에 비유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환하게 비추면서도 거리낌 없이 마구 휘두르는 태양. 마사키는 그런 태양과 같은 사람이고 자신은 그 태양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하다고 이씨는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치고가 태어났고 훗날 그의 호로아로 내면의 호로가 해방되는 순간부터 이씨는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연결고리가 끊어져 20년 만에 사신의 힘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있었던 일들은 전부 이치고가 직접 경험해온 일이었지만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9년 전 엄마가 그랜드 피셔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의 전말이었죠.
순혈 퀸시가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방어 능력 블루트. 특히 마사키의 블루트 베네는 다른 퀸시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고 원래라면 상처 하나 없이 그랜드 피셔를 쓰러뜨려야 마땅했던 영역 차이였기에 이를 감지했던 이신도 일부러 구하러 가지 않았다고 하였죠. 하지만 그녀가 사망한 진짜 이유는 9년 전 행해진 유하바의 퀸시 선별의식 아우스발렌 때문이라고 합니다. 봉인된 퀸시의 왕은 900년의 세월을 거쳐 심장 고동을 되찾고 90년의 세월을 거쳐 이지를 되찾고 9년의 세월을 거쳐 힘을 되찾는다. 모든 퀸시의 시조인 유하바하는 자신의 힘을 되찾기 위해 부정한 혼혈 퀸시들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마사키와 의류의 어머니 또한 힘이 사라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하바하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이치고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하며 때마침 나타난 오에츠의 부하의 도움으로 영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온 이치고는 순식간에 천타들을 전부 굴복시키며 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내 한 천타의 손을 잡자 그 모습이 하얗게 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의 호로 화이트와 비슷한 모습이었죠. 한편 정령정에서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네를 빼앗긴 토시로와 소이퐁은 기초부터 단련. 사진은 코마무라 일족의 비기를 전수받기 위해 굴로 들어가 큰 할아버님과 접선. 마유리는 24시간 동안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는 등 대장들마다 각자의 수련을 이어갑니다. 다시 돌아와 오에츠는 이치고가 선택한 천타로 새로운 참백도를 벼르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치고에게 지금까지의 참백도와는 작별을 구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죠. 지금 벼리고 있는 이 하얀 천타의 정체는 이치고 내면에 있던 호로, 화이트. 이 호로야말로 이치고 본연의 사신의 힘과 융합된 그의 진짜 참백도였던 것이었죠. 동시에 오에츠는 그동안 이치고의 내면에서 그의 참백도, 참월 행세를 해왔던 한 남자의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이치고는 내면의 세계에서 참월 아저씨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놀랍게도 현재 소울 소사이어티를 유린하고 있는 적. 정령정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그 녀석이 가장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어째서 나는 그곳에 불려온 듯한 느낌이 들었을까? 그리고 대체 왜 누군가가 떠오를 뻔했을까? 그동안 줄곧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이유. 울분을 담아 참월 아저씨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 한마디에 이치고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의 내면의 세계도 붕괴해 심연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이치고의 외침에 침묵을 이어가던 그는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내면에 있던 퀸시의 힘의 근원, 유하바하이면서 유하바하가 아닌 존재. 또한 나는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며 이름 외에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곧 이치고의 내면의 퀸시의 힘이 시조인 유하바하의 형태를 띠고 있던 것이었죠. 이치고는 곰곰이 되짚어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참백도의 힘을 끌어내지 못했을 때 항상 목숨을 구해준 것은 참월 아저씨가 아닌 호로 화이트였다는 것을. 참월 아저씨는 본래 이치고를 사신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이치고의 힘이 미처 자라지 못했을 때 미리 억눌러 중심에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치고가 사신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싸움과 고통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인 유하바하의 손으로 그를 죽여야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치고는 결국 사신의 길을 선택해 앞으로 나아갔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은 굉음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역시 이치고에게 이끌린 듯 그의 의지를 돕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내 그는 소멸하며 말하였죠. 난 지금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에 기쁨마저 느끼고 있다. 참월 아저씨는 이치고의 성장을 줄곧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음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고 이제는 충분히 성장한 그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도 된다는 말을 남긴 채 눈물을 흘리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한 자루의 검. 그것이야말로 이치고의 진정한 참백도 참월입니다. 그동안 화이트의 말에도 그리고 참월 아저씨의 말에도 거짓이 없었다는 것과 그들의 도움으로 약했던 자신이 여기까지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이치고는 뜨겁게 불타는 망치질 속에서 검을 뽑아 올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진참월은 두 자루의 검, 장도는 호로, 단도는 퀸시의 힘을 상징했죠. 이치고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울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눈을 감고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방영 예정인 블리치 최종장 화진담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기도 한 블리치는 끝내주는 여운과 간지가 공존하는 작품이죠. 특히 최근까지 방영된 천년혈전 시리즈는 원작을 초월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잘 뽑혔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현란한 기술과 작화는 분명 대단한데 낯선 캐릭터와 용어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내용이 한 번에 잘 들어오지 않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이전 스토리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블리치를 아예 보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블리치를 5번 이상 정주행한 제가 천년혈전의 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쏙쏙 이해할 수 있게 1쿨부터 2쿨, 3쿨과 4쿨까지 4번에 걸쳐 정리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점들이 생기고 아직도 놓치는 부분이 많은 부족한 저의 시선이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블리치 정주행 버스에 다시 혹은 처음으로 올라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